그날 밤 평택의 한 펜션에서 저는 2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30대 골프장 캐디 민호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마치 20대 처녀처럼 가슴이 뛰었어요. 사모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의 속삭임에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어봤을까요? 남편에게서는 결혼 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촛불이 흔들리는 어둠 속에서 저는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58세의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가능하다니. 그 황홀함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1년 전 제 이름은 박지연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인 남편 강민철과 결혼해 25년을 해로했죠. 강남 펜트하우스 200평 아파트에서 살면서 명품만 입고 다녔습니다. 한 달 용돈만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자녀들은 모두 성공적으로 독립했습니다. 딸은 의사와 결혼해 미국에 살고 있었고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며 분당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남편은 사업 확장 때문에라는 핑계로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골프나 접대가 있다며 나가곤 했죠. 아이들도 각자 바빠서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골프였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함께 치려고 배우기 시작했는데 막상 배우고 나니 남편은 여자들이랑 치는 게 편하다며 저를 데려가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부인들끼리만 치는 골프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경기도 일대의 골프장을 다니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평택 오션뷰 골프클럽은 제가 자주 가던 곳 중 하나였어요.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아름다워서 좋아했거든요. 그곳에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6개월 전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부인 모임 골프를 치러 갔는데 담당 캐디가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늘 담당할 김민호입니다. 목소리부터 달랐어요. 다른 캐디들처럼 건성으로 하는 인사가 아니라 정말 정중하고 진심 어린 인사였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품격이 있었어요. 보통 골프장 캐디들은 말이 거칠거나 친근한 편인데 민호는 달랐습니다. 마치 호텔 컨시어지 같은 서비스 정신이 느껴졌어요. 라운딩이 시작되자 그의 전문성에 놀랐습니다. 사모님, 오늘 바람이 왼쪽에서 초속 3m로 불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한 클럽 짧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한 분석과 조언이었어요. 실제로 그의 말대로 쳤더니 완벽한 샷이 나왔습니다. 와, 정말 잘 아시네요. 골프를 좋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사모님 같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그의 미소가 참 순수해 보였어요. 요즘 젊은이들처럼 계산적이거나 건방진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9홀이 끝나고 중간 휴식 시간에 민호가 말을 걸어왔어요. 사모님,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제가 골프장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서툰 점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완벽해요. 오히려 제가 고마울 따름이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 일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해서요. 소중하다고요? 네, 제가 지방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시골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대학생인 동생도 있어서 이 일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해서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짠해졌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가족을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특히 저희 아들만 봐도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데 말이에요. 힘들겠네요. 서울 생활이 쉽지 않을 텐데. 괜찮습니다. 사모님들 같은 분들을 모시는 일이니까 보람도 있고요. 특히 사모님은 정말 좋은 분 같아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민호에 대한 호감이 생겼어요. 순수하고 성실한 젊은이라는 인상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평택 골프장을 더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민호를 보기 위해서였죠. 처음에는 그냥 좋은 캐디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게 끌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민호는 항상 제 골프에 집중해 주었습니다. 다른 캐디들은 대충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는 정말 세심했어요. 사모님, 이번 홀은 핀 위치가 까다롭습니다. 그린이 빠르니까 조금 짧게 치시는 게 좋겠어요.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세요. 스윙이 한결 안정되었어요. 이런 세심한 관찰과 조언이 계속되니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죠. 어느 날은 라운딩이 끝나고 클럽하우스에서 차를 마시는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사모님, 죄송하지만 잠깐 시간 괜찮으시면. 무슨 일이에요? 오늘 사모님 골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요. 스윙이 정말 좋아지셨는데 한 가지만 더 신경 쓰시면 확실히 실력이 늘 것 같아서요. 다른 캐디들은 라운딩 끝나면 그냥 가는데 민호는 이렇게 따로 조언까지 해주더군요. 정말요? 뭘 고쳐야 하나요? 백스윙 때 왼팔이 조금 굽어져요. 이렇게 하시면. 그는 정성스럽게 설명해 주었고 심지어 다음 라운딩 때 참고하라며 골프 레슨 동영상 링크까지 보내줬어요. 그런 관심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남편은 제 골프에 관심도 없었거든요. 여자 골프가 뭐 그리 중요하냐는 식이었는데 민호는 정말 진심으로 제 실력 향상을 도와주려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라운딩이 끝나고 주차장에서 민호를 우연히 만났는데 표정이 어둡더군요. 민호 씨,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사모님. 괜찮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일이라.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정말 괜찮습니다. 사모님께 걱정 끼쳐드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계속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의료보험도 제대로 안 되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성실한 젊은이가 돈 때문에 어머니 수술도 못 받게 한다니. 얼마나 필요해요? 아니에요, 사모님. 그런 말씀 드리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너무 힘들어서 표정 관리를 못한 것 같아요. 얼마나 필요한지 말해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사모님한테. 결국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저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어요. 명품 가방 2개 값 정도였거든요. 내일까지 준비해서 드릴게요.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봤어요. 정말 간절하고 고마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가서 남편 모르게 적금을 해지했어요. 500만 원 정도야 남편이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민호에게 돈을 전해주니까 정말 고마워했어요. 사모님,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제가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수술 잘 받으시길 바라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민호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어요. 단순한 캐디와 고객 관계를 넘어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수술 일이 있고 난 후 민호는 저에게 더욱 세심해졌어요. 골프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고요. 사모님, 정말 많이 늘으셨어요. 이제 핸디캡 20도 금방이겠는데요. 민호 씨가 잘 가르쳐줘서 그래요. 아니에요. 사모님이 워낙 센스가 좋으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니까요. 이런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집에서는 누구도 제게 관심을 주지 않았는데 민호는 달랐어요. 한 달 후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모님,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드릴 일이 있는데 가능하실까요?
무슨 일이에요? 골프장에서는 다른 사람들 눈도 있고 해서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어요. 캐디와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게 적절한 일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그동안 민호가 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생각하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평택 시내에 조용한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만나면 될까요? 그렇게 첫 번째 개인적인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평택역 근처의 작은 카페였어요. 민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사모님께 너무 감사해서 뭔가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수술비도 도와주시고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그런 걸 왜 부담스러워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사모님 같은 분은 정말 드물어요. 보통 골프장 손님들은 캐디를 그냥 일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시거든요.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사모님은 다르세요. 저를 한 사람으로 봐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거예요. 민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요. 사모님도 정말 좋은 분이세요. 아니, 좋은 분이라는 말로는 부족해요.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그때 민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 씨,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나갔나요? 하지만 정말 진심이에요. 사모님을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어봤을까요? 남편한테서는 결혼 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어요. 민호 씨,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기혼자고. 알아요. 하지만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요. 사모님을 보면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심장이 빨리 뛰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제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민호 씨를 보면 마음이 편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요? 제가 착각하는 게 아니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민호 생각이 났어요. 25년 결혼 생활 중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민호와의 만남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커피 한 잔 정도였지만 점점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정말 아름다우세요. 무슨 소리예요? 저 같은 아줌마가? 아줌마라니요. 사모님은 정말 우아하고 품격이 있으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이런 달콤한 말을 들으니 마치 20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한 달 후 민호가 더 대담한 제안을 했어요. 사모님, 오늘 시간 되시면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조용한 곳이라면 평택에 바다가 보이는 펜션이 있어요. 거기서 차라도 마시면서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펜션이라니 이건 너무 위험한 일 같았거든요. 민호 씨, 그건 좀.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대화나 하자는 거예요. 카페는 사람들이 많아서 편하게 이야기하기 어렵잖아요. 정말 그것뿐인가요? 물론이에요. 사모님을 불편하게 만들 생각은 전혀 없어요. 결국 그의 말에 넘어가서 펜션에 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차만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민호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군요. 사모님, 민호 씨, 이러면 안 돼요. 저 정말 사모님을 사랑해요. 이런 감정 처음이에요. 그 순간 모든 이성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25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설렘과 떨림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저도 민호 씨가 자꾸 생각나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날 밤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민호의 품에 안겨 있으니 모든 걱정과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저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 이후로 일주일에 2-3번씩 만났어요. 골프장에서 만난 후 펜션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민호는 정말 다정했어요. 항상 제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줬어요. 사모님과 함께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된 기분이에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사모님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관계가 시작된 지 2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모님 죄송한데 또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에요? 동생이 대학교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제가 지금 여건이 안 되어서요. 얼마나 필요해요? 1,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부탁 드리는 게 괜찮아요. 교육비는 중요하잖아요. 사실 1,000만 원도 저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날 바로 계좌이체로 1,000만 원을 보내줬어요. 사모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사모님이 저한테는 천사 같은 존재예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 달 후 또 다른 요구가 왔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한데 어머니가 재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처음 수술이 잘못되어서 이번에는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민호 씨,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첫 번째 수술 후에 합병증이 생겼대요. 큰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그럼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하지만 이번에는 금액이 커서 좀 부담이 되었어요. 남편 몰래 2,000만 원을 빼내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큰 돈이라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큰 부탁을 드렸나 봐요. 아니에요.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결국 주식을 팔아서 돈을 마련했어요. 다행히 남편은 제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사모님 정말 감사해요. 사모님이 아니었다면 어머니가. 정말 감사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민호의 말을 완전히 믿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3개월째가 되었을 때 민호가 더 큰 요구를 했어요. 사모님, 이번에는 정말 큰 부탁이 있어서요. 또 무슨 일이에요? 제가 작은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골프용품 관련 사업인데. 사업이라고요? 네, 골프장에서 일하면서 보니까 골프용품 시장이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 여성용 골프웨어 쪽이요. 민호는 열정적으로 사업 계획을 설명했어요. 사모님 같은 분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골프 치는 여성분들이. 그런데 정작 여성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골프웨어는 별로 없어요. 그렇긴 하네요. 제가 골프장에서 일하면서 여성 고객들의 니즈를 많이 파악했거든요. 사모님도 항상 예쁜 골프웨어를 찾으시잖아요. 맞아요.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별로 없어서 항상 아쉬웠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여성 전용 골프웨어 브랜드예요. 사모님 같은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든다면 분명 성공할 것 같아요. 사업 계획이 그럴듯해 보였어요. 그리고 민호와 함께 사업을 한다는 생각이 들뜨기도 했고요. 그런데 얼마나 필요한가요? 초기 자본으로 5,000만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000만 원이요? 네, 많이 큰 돈이죠.
하지만 사모님과 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미래요? 저희 이대로 계속 숨어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그때는 당당하게 사모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민호와의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니까 혹하더군요. 하지만 5천만 원 제시도 한 계속 편집하지만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남편이 눈치챌까봐 걱정되고 사모님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사모님과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민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겠어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이번에는 정말 큰 결심이 필요했어요.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남편 몰래 빼내려면 여러 계좌의 적금을 해지해야 했거든요. 며칠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민호 씨 준비됐어요. 정말요? 사모님,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우리 미래를 위한 거잖아요. 맞아요. 사업이 성공하면 사모님과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5천만 원을 더 보내줬어요. 총 8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보낸 후 민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5천만 원을 보낸 지 2주 후부터 민호와의 연락이 뜸해졌어요. 민호 씨, 요즘 바쁘세요? 연락이 뜸하네요. 아, 죄송해요. 사업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 초기 단계라서 제품 디자인하고 업체 알아보고 그러고 있어요. 뭔가 구체적이지 않은 대답이었어요. 예전에 민호라면 자세히 설명해 줬을 텐데 말이죠. 골프장에서도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지 않았어요. 민호 씨, 오늘 왜 이렇게 멍해 보여요? 그런가요? 죄송해요. 요즘 사업 생각 때문에. 혹시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예전에 다정하고 세심한 민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개인적인 만남도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일정이 빡빡해서요. 예전에는 만나자고 하면 시간을 내줬는데 이제는 계속 핑계를 대더군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우연히 평택 시내에서 민호를 봤어요. 혼자가 아니라 젊은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가까이 가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민호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와 너무 친밀해 보였어요. 손도 잡고 있었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민호 씨, 오늘 평택 시내에서 봤는데. 어디서요? 레스토랑 앞에서요. 여자분과 함께 계시던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거요? 사업 파트너예요. 디자이너분이거든요. 사업 파트너요? 네, 골프웨어 디자인을 맡아주시는 분이에요. 미팅하느라고.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친밀해 보이던데요? 그런가요? 아마 제가 사업 얘기를 열정적으로 해서 그렇게 보인 것 같아요. 정말 그것뿐인가요? 물론이에요. 사모님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잖아요.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어요. 그로부터 2주 후 민호가 또 다른 부탁을 했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또 무슨 일이에요? 사업 자금이 좀 더 필요해서요. 생각보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얼마나 더요? 2천만 원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총 1억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아무리 제가 부유하다고 해도 이 정도 금액이면 남편이 눈치챌 수밖에 없었어요. 민호 씨,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큰 돈이라서. 사모님, 제발요.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모님만 믿고 있어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마지막이에요. 결국 또 설득당했어요. 이번에는 남편 명의의 주식까지 일부 팔아야 했어요. 알겠어요.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감사해요. 사모님 덕분에 우리 미래가 밝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돈을 보낸 후 민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연락은 더욱 뜸해졌고 골프장에서도 다른 손님들에게 더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민호 씨, 요즘 저한테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말 그것뿐인가요? 물론이에요. 사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어요. 하지만 말뿐이었어요. 행동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여보, 요즘 골프를 너무 자주 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평소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3-4번은 나가는 것 같던데. 그리고 용돈도 많이 쓰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이 눈치채기 시작한 건 아닌지. 골프 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린피, 캐디피, 식사비. 그래도 한 달에 5-600만 원씩 쓰는 건 좀 과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썼나요? 잘 모르겠네요. 카드 명세서 보니까 그러던데. 그리고 적금도 몇 개 해지했더라. 이제 정말 들킬 것 같았어요. 아, 그거요? 새로운 투자처에 넣으려고요. 무슨 투자? 친구가 괜찮은 상품을 추천해줘서. 거짓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그날 밤부터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제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 같았고 가끔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하기도 했어요. 여보, 핸드폰 좀 볼까? 왜요? 아들이 보낸 사진이 있다고 했는데 못 봤거든. 제 폰에는 없을걸요? 확인만 해보자. 다행히 민호와의 메시지는 미리 삭제해놨어서 별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의심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며칠 후 남편이 갑자기 제안했어요. 여보, 오랜만에 부부 골프 어때? 갑자기 왜요? 요즘 당신이 골프를 그렇게 좋아하니까 나도 함께 쳐보고 싶어서.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남자들끼리 치는 게 편하잖아요. 아니야, 이번에는 꼭 함께 치고 싶어. 어디가 좋을까? 평택 쪽 골프장이 좋다던데? 평택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평택 말고 다른 곳은 어때요? 왜? 평택이 좋다고 했잖아. 오션뷰 골프클럽이 경치도 좋고. 완전히 들킨 것 같았어요. 남편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눈치였거든요. 알겠어요. 평택으로 가요.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 주 토요일 남편과 함께 평택 오션뷰 골프클럽에 갔어요.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날씨 좋네. 골프 치기 딱 좋은 날씨야.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저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골프장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여보, 오늘 뭔가 행사라도 있나? 아, 내가 몇 명 더 불렀어. 오랜만에 큰 모임으로 하자고. 이상했어요. 남편이 이런 모임을 주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참석자들이었어요. 남편의 회사 임원들, 골프장 이사진들, 그리고 평소에 잘 알던 골프 회원들까지. 여보, 이분들 왜 다 오신 거예요? 그냥 친목 도모 겸해서. 자, 인사드려.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저를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캐디 배정을 받는데 하필 민호가 저희 팀 캐디로 배정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민호는 저를 보고도 모르는 척했어요. 평소처럼 친근하게 대하지도 않고 완전히 딱딱한 업무적인 태도였어요. 남편이 민호를 유심히 쳐다봤어요. 젊은 캐디네. 이름이 뭐야? 김민호입니다.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어?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 라운딩이 시작되었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다들 골프에 집중하는 것 같지 않고 계속 저와 민호를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9홀이 끝나고 휴식 시간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저 캐디 어때? 서비스가 좋은 것 같은데.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평범해? 나는 꽤 전문적으로 보이던데. 당신도 자주 봤을 것 같은데? 자주요? 아니에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정말? 이상하네. 분명 익숙한 것 같던데. 남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후반 9홀도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민호는 계속 모르는 척했고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18홀이 모두 끝나고 클럽하우스로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VIP룸이 예약되어 있었어요. 여보, 여기는 왜?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다들 들어가자. 2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VIP룸에 모였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VIP룸에 모든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남편이 일어서더니 갑자기 마이크를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무슨 발표라도 할 모양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프로젝터 스크린이 내려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아내와 이 골프장 김민호 캐디의 불륜 관계를 여러분께 공개하고자 합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주변이 조용해지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화면에는 호텔 로비에서 민호와 제가 함께 들어가는 CCTV 영상이 나왔어요. 이것은 지난 3개월간 수집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화면에는 계좌이체 내역이 나타났어요. 제 아내가 이 남자에게 송금한 총 금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500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5차례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화면에는 민호가 젊은 여자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이 남자는 제 아내에게서 받은 돈으로 다른 여자와 하와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네 번째 화면에는 민호가 고급 승용차를 사는 장면이 나왔어요. 3천만 원짜리 수입차도 샀습니다. 물론 제 아내 돈으로요. 다섯 번째 화면에는 다른 여성들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 남자의 이전 피해자들입니다.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총 5명의 중년 여성들이 이 남자에게 속아 돈을 뜯겼습니다. 총 피해 금액은 8억 원이 넘습니다. 여섯 번째 화면에는 민호의 신상 정보가 나타났어요. 김민호 35세. 실제로는 도박 중독자이며 다중채무자입니다. 시골 어머니, 대학생 동생, 사업 등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남편이 민호를 향해 말했어요. 김민호 씨,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에이,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오해라고요? 그럼 이건 뭡니까? 마지막 화면에는 민호가 다른 골프장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는 영상이 나왔어요. 안산 골프클럽, 화성 컨트리클럽. 이미 4개 골프장에서 같은 수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민호가 갑자기 돌변했어요.
알겠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저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는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이 여자가 먼저 유혹했어요.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저를 꼬셨다고요. 뭐라고? 정말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먼저 접근한 거잖아요. 증거가 있어요? 제가 먼저 했다는 증거가. 민호는 완전히 뻔뻔한 모습으로 돌변했어요. 오히려 저는 피해자예요. 이 여자가 저를 이용한 거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0여 명의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진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런 사기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걸. 남편이 정리 발언을 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경고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중년층 여성분들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웠어요. 동정의 시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비웃음과 경멸이었어요. 그리고 김민호 씨, 당신은 오늘부터 이 골프장 출입 금지입니다. 골프장 이사가 선언했어요. 다른 골프장에도 통보하겠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민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가버렸어요. 마지막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떠나면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연 씨, 힘내세요. 몇 명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쳐갔어요. 결국 남편과 저만 남았어요. 이제 집에 가자.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표정했어요. 집에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차 안의 침묵이 너무 무거웠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말했어요. 이혼하자.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어요. 여보, 할 말 없어. 이미 변호사와 상담받았고 서류도 준비되어 있어. 남편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재산 분할은 최소한으로 할 거야. 당신이 불륜을 저질렀으니까. 그래도 25년을 그렇게 가볍게 버렸잖아.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과 함께.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그 돈, 어떻게 할 거예요?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 남자는 이미 다 써버렸어. 도박과 다른 여자에게. 모든 게 허무하게 사라진 거였어요.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아이들도 이미 알고 있어. 실망이 크더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주에 이혼 조정이 시작되었어요. 결과는 뻔했어요. 남편이 거의 모든 재산을 가져갔고 저는 위자료도 받을 수 없었어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끊어졌어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돈이면 저희 집 전세금이었는데. 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요. 엄마를 이해할 수 없어요. 아빠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아세요? 딸도 저를 외면했어요. 이혼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구로구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마트에 출근해요. 계산원으로 일하며 하루 7만 원을 벌어요. 한 달 월급이 200만 원 정도 되죠. 월세 5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빠듯하게 살고 있어요. 명품으로 가득했던 옷장은 이제 마트 유니폼과 몇 벌의 평상복뿐이에요. 한때 수백만 원짜리 핸드백을 들고 다녔던 제가 이제는 10,000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녀요. 가끔 옛날 사진을 보면 꿈만 같아요. 정말 제가 그런 삶을 살았던 걸까요?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어졌어요. 골프장에서 그 일이 있은 후 아무도 연락하지 않더군요. 가장 힘든 건 아이들과의 관계예요. 1년째 연락이 없어요. 그들의 결혼식이나 손주들 얼굴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어요. 민호가 결국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다른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고소했고 총 피해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다는 게 밝혀졌어요. 하지만 이미 돈은 모두 도박과 유흥비로 사라진 후였어요.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고 해요. 민호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뻔뻔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냥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돈을 주겠다고 해서 받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명했다고 하더군요. 판사도 피해자들을 2차로 가해하는 뻔뻔한 태도라며 중형을 선고했어요. 징역 5년이었죠.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잃은 건 돌아오지 않는데.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남편의 무관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실수는 사랑과 돈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특히 그렇게 큰 돈을 계속 요구하지는 않죠. 민호의 모든 말제 시도 한계 속 편집 민호의 모든 말이 거짓이었어요. 홀어머니도 대학생 동생도 사업 계획도 모든 게 제 돈을 뜯어내기 위한 각본이었던 거죠. 저는 58살이 되도록 세상을 너무 모르고 살았나 봐요. 아니면 너무 외로워서 판단력을 잃었던 걸까요? 가끔 마트에서 일하다가 예전에 골프장에서 만났던 분들을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려요. 저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야.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럴 때마다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져요. 지금 생각해보면 징조는 많았어요. 민호가 처음 돈을 요구했을 때부터 의심했어야 했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돈을 받은 후 태도가 달라진 것도 명백한 신호였고요. 무엇보다 제가 남편을 배신한 것부터가 잘못이었어요. 25년 결혼 생활이 완벽하지 않았다고 해도 불륜이 해답은 아니었어요. 남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저는 쉬운 길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대가가 이렇게 혹독한 줄 몰랐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민호가 처음 다가왔을 때 단호하게 선을 그었을 거예요. 캐디와 고객의 관계를 넘어서는 순간 모든 게 잘못되기 시작했거든요.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민호에게 당한 다른 피해자들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모두 50대 이상의 중년 여성들이었고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했던 분들이었어요. 한 분은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 직전까지 갔던 분이었고 다른 분은 자녀들이 모두 해외에 나가 있어서 외로웠던 분이었어요. 민호는 이런 여성들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접근했던 거예요. 마치 프로 사기꾼처럼 말이죠. 사모님은 정말 특별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사모님과 함께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이런 말들을 모든 피해자에게 똑같이 했던 거예요. 심지어 어머니 수술비, 동생 등록금 같은 이야기도 똑같았어요. 완전히 매뉴얼화된 사기 수법이었던 거죠. 피해자 중 한 분은 저보다 더 큰 피해를 당했어요. 2억 원이 넘는 돈을 잃었다고 해요. 그분은 결국 집까지 팔아야 했고 지금은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복수나 동정을 바라서가 아니에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요즘 민호 같은 사기꾼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특히 골프장, 헬스장, 요가원 같은 곳에서 중년 여성들을 노린다고 하더군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고 성실해 보여요. 다른 직원들과 달리 특별히 친절하고 세심해요. 둘째,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동정심을 유발해요. 가난한 집안 환경, 아픈 가족, 힘든 상황 등을 이야기하죠. 셋째, 상대방을 특별한 존재로 대우해요. 당신 같은 분은 처음이에요. 정말 특별해요. 같은 말을 자주 해요. 넷째, 점진적으로 돈을 요구해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돈을 요구하죠. 다섯째,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해요. 사업이 성공하면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같은 말로 희망을 줘요. 이런 패턴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조심하세요. 아들아, 딸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어서 정말 죄송해. 25년 동안 너희들을 키우면서 항상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면 안 된다고 가르쳤는데 정작 엄마가 그 말을 지키지 못했구나. 너희 아빠한테도 정말 미안해. 25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아빠를 배신한 게 엄마의 가장 큰 죄야. 엄마가 1억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은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너희들의 신뢰를 잃은 거야. 아마 너희들은 엄마를 평생 용서하지 못할 거야. 그것도 당연해. 엄마도 자신을 용서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줬으면 해. 엄마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어.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어. 언젠가 너희들이 엄마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때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을까? 엄마는 여기서 열심히 살면서 너희들을 기다릴게.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고도 살아갈 수 있냐고. 솔직히 처음에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모든 걸 잃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죽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죽으면 민호가 웃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살기로 했어요. 힘들어도 부끄러워도 살아보기로 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마트에 출근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가끔 손님 중에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당신 혹시. 그럴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지만 그냥 모르는 척하고 일을 계속해요. 처음에는 창피하고 분했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어요. 이것도 제가 저지른 일의 결과니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일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돈을 벌어서 밥을 먹고 잠자리를 유지한다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돈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냥 카드만 긁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1만 원 한 장의 소중함을 알아요. 6개월 전에 마트에서 일하면서 한 분을 만났어요. 60대 초반의 여성분인데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동료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가까워졌어요. 지연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혹시 이야기하고 싶으면 언제든 말해요.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분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놀라시더니 나중에는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지연 씨는 지금 충분히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성하고 있고요. 그분의 말에 조금씩 위로를 받았어요. 지금은 그분과 함께 작은 독서 모임도 하고 있어요. 마트에서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게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해요. 민호에게 속아서 돈을 잃은 건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남편과 가족을 배신한 건 가해자의 입장이죠. 그래서 저는 누구를 원망할 자격이 없어요. 모든 게 제 선택의 결과니까요.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멈추세요. 달콤한 말과 관심에 속지 마세요. 특히 돈이 개입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25년, 30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을 한순간의 감정으로 잃어버리면 후회해도 늦어요. 저처럼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닫지 마시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끼세요.
마지막으로 혹시 저 같은 실수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비록 잃은 게 많고 상처도 크지만 그래도 살아갈 이유는 있어요. 저처럼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용서받을 날이 올 거예요. 적어도 자신만큼은 용서할 수 있는 날이 말이에요. 지금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마트에서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떳떳해요.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가끔 예전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골프웨어를 입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시절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의 화려함은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지금의 소박한 삶이 오히려 더 진실하고 소중하게 느껴져요. 언젠가 아이들이 엄마를 용서해 줄 날이 올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저와 같은 위기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기에 속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가정을 파괴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저보다 현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